지사의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들었습니다. 한 10분 넘게 이어진 것 같은데요. 변화, 민생, 평소 이 지사가 강조하던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와닿았습니까? 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좀 포맷 같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에는 이제 변화,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 이야기했고 본인의 인생 역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 한 7가지 정도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풀이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대통합, 뭐 네.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김구 선생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본인까지의 이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눈에 띈 것은 그 중간에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눈에 띄긴 했습니다. 네,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이제 강하게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장동 이슈를 정면 돌파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7가지 공약 중에서도 보면은 제가 좀 메모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전환 대도약, 두 번째는 경제 성장,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서 5번째는 이제 문화 강국, 평화 인권 국가, 과학 교육 기술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건 사실 야당 대선 후보도 충분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이 가운데 배치된 것들이 세 번째 약속이 적폐일소, 그러니까 적폐청산보다 약간 더 센 느낌이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기본 시리즈에 대한 것들, 기본 소득, 기본 주택, 이제 기본 대출까지 그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약간 정체성,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게 비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를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겠다. 내가 굽히지 않고 대선 후보가 됐지만은 뭐 조금 중도화보다는 더 컬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한 연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승필 기자는 좀 어떻게 들었나요? 핵심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토건업자들과 결탁한 비리라고 네. 규정을 하면서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부동산 대개혁을 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건설원가와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이 비리를 없애겠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그거 말고도 또 본인 자신 스스로를 변방의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민주당 당내 주류가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이번 경선 결과를 평가를 하면 아슬아슬한 격차긴 하지만 비주류였던 이재명 후보가 한 곳을 빼고는 그리고 한 곳, 광주 전남, 그다음에 3차 선거인단을 빼고는 과반으로 압도적인 그동안의 과반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비주류가 민주당 당내 후보로 확정됐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당내 주류였던 친문 의원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는 친문 의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고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친문의 분화도 이번 경선 결과와 맞물려서 앞으로 새롭게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턱걸이 과반 50.29%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적 득표율이 55%여서 오늘 또 그 기조를 이어간다면 압도적인 승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박빙승부로 해서 겨우 이긴 셈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캠프 구성이라든지 2등을 한 이낙연 후보 측과의 어떻게 새 규합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큰 과제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장동 이슈가 결국에는 막판에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대응도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윤태곤 실장님 보기에는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좀 방금 이승필 기자 얘기한 것처럼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전략 수정을 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이제 수락 연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락 연설이라는 게 사실은 결과를 다 보고 바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몇 시간 전에는 이제 작성을 했을 건데 수락 연설을 하기 전까지는
이 격차가 이렇게 좁아지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근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이 수락 연설과 별개로 제일 큰 과제는 이승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낙연 후보와 사실 11%포인트 격차면은 작은 건 아닌데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의 이제 기준이라든지 허들이 결선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준으로 하면은 작다는 거죠. 0.29%포인트니까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과제는 이낙연 후보 쪽,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어 안고서 말 그대로 원팀을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이낙연 후보가 오늘도 대장동 그 이슈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낙연 후보한테 그 명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아, 이재명 후보의 뭐 이러저러한 설명 아니면 뭐 수사라든지 이걸 보니까 나의 의구심이 해소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2시간 전까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결과 보고 그렇죠. 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을 줄 수 있는 게 제일 큰 과제일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이제 수락 연설만 보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내가 뭐 부족함이 있다라기보다는 성남하고 경기도에서는 계속 잘해왔었고 지금 이 적폐 세력들의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 그 주장하고 거리가 좀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민이 되게 많아질 건데 뭐 제가 예측해 보자면은 이낙연 후보한테 제가 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뭐 공개적으로 못 하더라도 그런 식의 뭔가 이제 물밑에서의 이런 접촉 같은 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러다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실제 캠프에서 같이 일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도 예.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행사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지지자들 앞으로 이동하는 지금 움직이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조만간 기자들 앞에서도 아마 입장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을 받고 밝힐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또 이재명 캠프에서도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 발표가 있으면 바로 현장 연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시면 저희가 또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인터뷰를 방송사 중 처음으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